네, 잠시 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예민한 기류 속에서 성사된 회담이라 꽉 막힌 전국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징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오찬. 야당은 영수회담 제안하기도 했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청와대와의 엇박자가 최근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독으로 면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관심사로 모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단독으로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게 장동혁 대표만 따로 만나고 이렇다기보다는 장동혁 대표라도 만난다면 이 정청래 대표와도 따로 만나는 시간이 있을 거다. 저는 그 정도의 배분 균형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예. 아니면 이렇게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보자는 요청에 이것으로 이제 갈무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지난해 9월 후에 5개월 만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된 거고 방금 이제 오프닝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꽉 막힌 전국이다. 예. 혹은 그리고 각자가 여당은 여당대로의 좀 내용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당청 간의 엇박자 얘기도 많이 나왔던 시기이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뭐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 영수회담을 요구하면서 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했던 대목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최근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이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모두에게 좀 필요한 자리가 됐고 대통령께서 이런 자리를 만드신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해서 국정 동력을 충분히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회동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 그 회동 자체가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세 사람의 회동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명청 갈등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예.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두 번 연속 사과를 했습니다. 예. 합당을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진행했었고 또 합당한 과정 속에서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한다고 했었지만 나중에 문건이 나오면서 동의와 관계없이 그냥 강행 합당을 하랬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고요. 또 전준철 특검을 후보로 추천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두 번 사과를 했는데 사과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오찬을 하자라고 제안한 것은 무슨 말이냐. 아마 모여서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사과를 또 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그거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한 번은 대변을 통해서 대신 사과를 했고 네. 한 번은 최고위원을 하면서 예. 최고의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되면은 대통령 면전에 대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당 대표가 아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닌 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런 부분도 아마 계산했었을 거로 보이고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심장마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탈진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 필리버스터 했던 그 기록이라든가 또는 단식까지 했던 모습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거부하고 있는 쌍특검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답을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계속 외면하면 이것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 만나는 모습만 보여줘도 소통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앞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민심에서 나는 야당과 소통하고 있고 집권 여당에서는 내가 우위권을 가지면서 국정 잡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로 오찬을 잡은 게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그 청와대 참모 쪽에서는 오늘 만담을 두고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이나 부동산 등 국회의 입법 속도를 좀 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힘을 주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질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청와대 홍보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정부 초기에 어떤 뭐 민생 법안이라든가 예. 또는 뭐 이런 개혁 법안 이런 것들을 다 빨리 속도를 내서 예. 해놔야지 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임기가 좀 지나고 나서 또 후반기에 가게 되면 그런 예. 것들은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절실함 같은 것들을 예.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가장 답답해하는 입법 사안이 뭔지 혹시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됩니까? 예.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 예.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 예. 한미 관세와 관련된 예. 법도 있고요. 네.
잃어버린 30년 또 우리도 그걸 경험하게 할 수 예. 없는 거 아니냐. 예.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시고요. 예. 대통령 자체가 예. 부동산을 계속 연구하고 이 문제를 네. 풀게 하기 위해서 가훈이 어떤 옆에서, 참모들보다 예. 가장 많이 활동하게 그걸 생각을 하세요. 예. 네, 뭐 입법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했었고 그와 달리 또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히기도 했거든요. 가장 주목하는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특히 뭐 대미투자 특별법.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사실 미국 측에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한국 국회가 협력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제 미국 측으로부터 좀 긍정적인 답변과 시그널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국회에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좀 부탁하는 차원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타겟을 명확하게 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뭐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관련한 이야기들도 하셨고, 이 외에도 지금 본격적으로 좀 추진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부동산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잡아낼 수 있는 이 부동산 감독원의 설치 역시 입법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국정 과제들,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선거 이전에 최근에 논의되었던 이 행정통합 관련한 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해서 치러내려면 2월 말까지는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전, 충남,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이런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이 지역들과 관련해서 관련법이 2월 말까지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런 국정 과제들, 그리고 대통령의 관심사들,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 이런 부분을 협력해서 잘 처리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어떤 의제를 던질까요? 어제 말씀 이제 보도 일부 나왔었는데요. 물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관련된 후속 조치, 그다음에 TK 행정 통합, 그리고 부동산 문제, 민생 얘기를 주로 할 것이다라고 어제 일부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좀 추가로 듣기로는 우리 쌍특검이라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통일교 관련된 이제 내용이나 특검법, 그리고 공천 뇌물 관련 특검법, 이 얘기도 아마 오늘 꺼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공천이 민주당에서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모두 다 지금 추가적인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영장까지 청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천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천 뇌물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실시돼야지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돈 주고 저 공천 딴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을 받는다 그러면 전체 선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실 것 같고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1,447원이라고 합니다. 1,500을 넘지는 않았지만 계속 1,400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 이 부분도 얘기를 하실 것 같고, 또 물가 설 차례상 비용이 전년 대비 4% 올랐다 그러거든요. 물가 안정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서 박 전 최고께서는 꽉 막힌 전국을 풀 수 있는 좀 계기가 되길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전국을 얼어붙게 만드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재판소업법 비롯해서 법왜곡죄 그 관련된 법사위 통과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오늘 조금 해결책이 나올까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각자의 입장을 좀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법안이 왜 필요하고 그동안 이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뭐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여당에서도 사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 뭐 대통령께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진 않겠지만 아마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께서 얘기를 꺼내신다면 정청래 대표께서 입법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좀 전달을 장동혁 대표께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정부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정도의 말씀 정도는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법안이고, 그리고 이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의식의 누적이란 점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뭐 장동혁 대표의 말을 듣고 방향을 바꾸는
바꾸거나 법안 처리를 멈추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정도는 전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큰 흐름이나 방향을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먼저 띄웠던 그 행정통합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지 관심인데 일단 어제 여당 쪽에서는 대전 충남 통합법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주민투표 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될까요? 지금 정부는 이제 대전 충남만을 좀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1년에 수십조 원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발전시키겠다는 건데 크게 보면 좋은 취지죠. 근데 이제 대구 TK 통합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지 않고 특정 지역,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거나 민주당에게 꼭 필요한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을 겨냥해 가지고 행정 통합을 해서 그 정부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한 거다. 정말 지방 뭐 균형 발전이라든가 그런 목적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고 선거를 위한 이제 정치적 접근이라 우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거는 주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봐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진짜 실제로 지방에서 통합해서 효과를 내려면요, 중앙 정부는 권한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권한을 가지겠다는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 통합, 행정통합이라 그러면은 중앙정부가 기존 이제 권한을 내려놓는 그거 먼저 확정을 지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주민적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사법개혁 잠깐 이제 말씀드려서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은 재판 소원하고 이제 대법관 증언 이 문제가 어제 법사위를 통과됐는데요. 이게 좀 공교롭게도 지난번 작년 9월에 정청래 당 대표가 오찬했을 때 그때 3자 5찬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정청래 당 대표가 꺼냈던 건이 바로 이 건입니다. 재판 소원과 대법관 증언을 추진하겠다라고 작년에 오찬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오찬 하루 전날 이것을 실제로 법사위에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당 대표는 작년 오찬 때 말했던 것을 제가 실현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오찬 때 얘기를 하면서 아마 본인 성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게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심제가 되려면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처럼 이제 대법원 위에 최고법원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헌법재판소로 해가지고 연방법원보다 하나 더 위에 있는 최고법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이건 위헌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소송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은 떨어지는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대법관 증언 말씀드렸는데 14명에서 26명 증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보면은 서서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에서 일부를 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상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로 해서 대법관 채우기 때문에 본인 재판이 결국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본인을 임명한 그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는 굉장히 찬성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국민의힘 최고위하고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찬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지금 최고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어제 법사위 그 통과된 부분들 때문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오찬을 가야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오찬에 참석 가능성도 지금 최고위원들과 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혹시 전해 들은 내용 있으십니까? 오찬에 참석했다 어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들께서는 각자의 의견을 내면서 과연 이 상황에 가는 게 맞느냐라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개진할 수 있지만 당 대표가 일단 가겠다고 통보를 공식적으로 한 상황인데 이거를 최고위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겠다라고 상의를 할 예정이다. 상의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최고위 이후에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했을 거고요. 어떤 얘기를 최고위원들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당대표에게 주문을 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이런 조건을 걸 수가 있죠. 5차 끝나고 나서 단독 회담을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조건을 걸어라. 그게 성사 안 된다면 어렵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정도인 거지. 네. 이걸 아예 나는 불참한다라고 뒤집는 예. 그런 정도까지는 가면 굉장히 결례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좀 가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오찬을 수락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밤새 고민을 했다고 하고 또 최고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할 걸로 보이니까요. 관련해서 결정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이상계류가 포착된 이후에 첫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또 어떤 표정으로 이루어질까 그런 관심도 있습니다. 오찬 이후에 단독으로 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도 일단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언급할 때는 신중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사실상 강력한 공개 경고에 나섰는데요. 친명계에서는 이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예. 참모들과 가장 자주 예. 길게 토론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시죠. 저희가 그 뭐 티타임 같은 거 1시간 하잖아요. 예. 거의 90% 이상은 정치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아, 예. 경로라는 것도 예. 대통령을 모르고 하시는 예. 말인 것 같아요. 예. 그 경로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예. 제일 많이 듣는 게 예. 우리 겁니다. 예. 우리가 안 듣는데 예.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대통령의 뜻이나 워딩을 정할 때는 예. 조금 더 정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추천 과정에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대표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번에는 특검에 대한 추천 규정이 아주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으면서 그 시스템에 에러가 났다. 한마디로 시스템 에러였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뭐 이모 의원이나 여타 청와대 민정의 얘기 이런 문제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게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관련 보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경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뜻을 좀 언급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왜곡되고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뭐 어떤 잘못된 추천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자체도 사실 일부 최고위원과만 상의를 하고 이 모두에게 공유되지 않았던 점 아주 소수가 결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어떤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특검 관련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을 대표께서 어쨌든 사과도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공격이 더 불거지고 강화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면에서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 경로설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전할 때는 좀 신중해달라. 그러니까 대통령 파리를 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전 모두에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앞서 그 김영진 의원 이야기할 때 나왔던 이모 의원이나 여타 청와대 민정 이런 부분은 조금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내용이 이제 YTN 단독 보도로 나갔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민정비서관 통해서 사전에 전준철 변호사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기류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추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후폭풍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경로했다는 게 그냥 없는 얘기 아니라 정말 경로 비슷한 게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비서관이 전준철 변호사는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쪽에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런 분 추천한 것은 이거 영리를 건드리는 거 아니냐? 감히 대통령에게 이런 분 추천하는 것은 나중에 그 특검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당에다 얘기했고 그럼에도 다시 그거를 나한테 강행해서 보냈다? 그러면 이건 목적이 뭐야? 나에게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건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당대표 만나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반명이세요?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생각 들었을 거예요. 정말 정청래 당대표는 반명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 서문석 변호사라고 또 있습니다. 이분이 또 정청래 당대표의 법률 특별로 했는데 이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분도 이화영 씨의 변호인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했을 때 그때의 변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주변에 뭔가 이재명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했던 사람이 자꾸 모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민주연구원이라고 그 연구원의 부원장 했던 사람도 부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이진리라고 있는데 이분도 반명입니다. 이분도 이낙연 캠프에 있으면서 당시 대선 캠프로 이재명 대선 캠프와 이낙연 대선 캠프 싸울 때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당의 주요 인사라든가 주요 당직자 자리가 반명 인사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그 뜻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에서 이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격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는 충분히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강덕구 의원이 SNS에 올린 또 그 게시글 2분짜리였는데 그 2분짜리 게시글로 후폭풍이 굉장합니다. 강 의원이 이거 좀 잘못 올렸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당무 개입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 그랬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당일각에서 대통령과 총리님의 당무 개입 아니에요?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를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바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 2, 3분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총리께 보고하시는 내용이 아니, 그런 거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SNS 썼다 지우는 게 유행인데 그 내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심각한 수준의 당무 개입입니다. 아마 그런 게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일어났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정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즉시 그 글을 삭제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방선거 이후의 합당이 대통령의 바람입니다. 이런 어떤 글을 올리면서 이게 지금 당무 개입 논란이 불고 있는데 하필 또 수신자가 총리였을 것이다라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SNS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좀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설령 어떤 정치적으로 뭐 오갔던 대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부주의하게 노출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다만 이제 강덕구 의원 본인께서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실수로 올라간 글이다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홍익표 수석과 만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네. 때문에 사실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가 되게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만 지금 어쨌든 합당 문제가 일단락이 된 상황에서 결국 이 합당과 관련한 뭐 여러 논쟁이 당 안에서 벌어졌고 그때마다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 합당에 대한 찬반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해서 온갖 얘기가 다 있었는데 제가 추측컨대 대통령께서는 계속 원론적으로 이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얘기 정도는 노출이 되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저는 뭐 전부 다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계속 이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은 이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서라도 통합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셨던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강덕구 의원이 이거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진 그 의원실 내부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내용 자체가 대통령이 그 합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해석이 되기도 해서요. 결국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강덕구 의원이 올린 저 SNS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확실한 백기투항을 받아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갈등이 명천 갈등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당 대표가 사과 입장을 냈는데 사과 입장을 냈을 때는 어떻게 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가이드를 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100%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함행을 한 거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거죠. 그러면 백기투항했다는 것이 좀 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SNS 통해서 이제 보여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친명 세력의 창구다라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명천 갈등 속에서 최고위 하면서 굉장히 센 발언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SNS를 통해 가지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한테 얘기했을 정도니까 나는 명심에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원내에서 가장 명심인 인사다라는 것을 본인이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저런 거 올리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저 이후로 실제로 저 일정대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일정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 실무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운영하지 했으니까 저게 사실 있는 그대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로 실수로 없는 사실을 올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저 내용은 실제로 대화 속에서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지금 보류됐는데 보류는 됐습니다만 지금 연대를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연대가 어느 정도로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제 선거연대를 명확하게 할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정해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뭐 이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뭔가 이 합당에 대한 방침이 섰는데, 그 외에 선거연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이전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협상, 대화를 통해서 좀 하고 해결해 나가고 싶은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연대에 대해서 민주당보다는 조국혁신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합당에 대한 득실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고 갈등을 중단시켰지만 그 이전에 선거연대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일단은 어렵지 않을까. 아주 소극적인 범위에서의 선거연대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촉구 모임이 출범하는데 인원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 절반 정도 86명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현역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 162명인데 이 중에서 86명의 규모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절반 이상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의미를 두고 일종의 정치 세력화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뭐 성격이 없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 목적 자체가 어쨌든 최근에 이제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 이 무죄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좀 겨냥했었던,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도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 무죄가 나오고 이 민간 업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의원들 내부에서는 이 검찰의 조작 기소나 아니면 불법적인 어떤 뭐 방식이 동원됐던 수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녹취록을 조작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태 의원께서 직접 친전을 돌리면서 모임 결성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정치적으로 당연히 세력화하는 의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당장 이 대통령의 어떤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모임 외에 다른 성격을 띠고 다른 활동을 하기에는 이 범위도 너무 넓고 사람들의 참여 범위도 너무 넓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계파와 혹은 정치색 상관없이 저는 함께할 수 있는 모임이다라는 생각이 의원님들 내부에서 좀 공감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친명계로 분류되는 또 이건태 의원이 또 여러 메시지를 돌렸고, 앞서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중앙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친명 결집을 위한 모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친명 결집 모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명천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당대표 연임을 해서, 그러니까 6월보다 8월에 더 관심이 많다고 보이는 거죠. 8월에 당대표 연임을 해서 총선을 해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한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 내가 한번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어보겠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원내에 있는 이재명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력들을 좀 더 공식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필요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소 기각을 위한 면소 판결을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간에 올해 8월 되면 전당대회 앞두고 반청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언제든지 그 활동의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질적인 세규합 조직화에 나선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영호남을 동시에 방문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이후에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차분했는데 관련 화면 함께 보고 오시죠. 장동혁 화이팅! 장동혁 화이팅! 장동혁 화이팅!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쪽. 대표님 여기서 보세요. 대표님 이쪽. 대표님 여기서 보세요. 대표님. 제가 오뎅값 내리 이 사람들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장 대표님. 장 대표님. 환영합니다. 아니 지금 안 가세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집회는. 경제는 우리 소명조사 있었는데요. 윤리위는 의원에 대해서 당원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는 기구입니다. 당대표인 제가 윤리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몇몇 상인분들이 반겨주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 여러 보도를 보면 과거와는 좀 달랐다, 대규모 총정도 없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걸어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네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묻는 것 같아요. 특히 전한계 씨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 3일 내에 답을 달라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붕 뛰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당의 스탠스가 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함께 품고 가느냐, 아니면은 거리를 두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느냐, 이제 이런 선거 전략에 대해서 전체 방침을 빨리 밝혀달라, 이제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윤어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는 민주당에서 팔아온 자기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덫 또는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 안에서 윤어게인 그 안에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또 윤어게인에 대해서 뭐 절연을 했다 그러면 왜 늦게 절연하냐, 사과를 하면 왜 이제야 사과하느냐, 그럼 그게 진짜냐,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윤어게인과 엮어서 아마 정치적으로 몰아갈 거예요. 압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장구 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나갈 수 있는 거,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장동혁 대표가 이미 밝혔듯이 쇄 시나리오를 밝혔었고요. 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미래,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 혁신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재건축하는, 리모델링하는 보수로 나아갈 것을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맞장구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장의 그 재판 소식 이런 부분들도 전해드렸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